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죠. 을 일찍 수령하려고 한다. 할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기사예요. 이게 CN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받을 때 그러니까 70살까지 기다려서 최대 금액 받아라 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70세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10%만 70세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한 어떤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최근에 27세에서 한 80세 사이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보통은 이제 70살까지 기다려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내용에서는 40%가 일하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빨리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나이가 아마 62세, 65세 사이일 텐데요. 그때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응답자 전체 40%에 달했고, 그리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세에서 65세까지를 보면 더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17% 이상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절반 이상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기다렸다 나중에 받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70세까지 하는 것보다 빨리 받겠다라는 게 많은 건데, 실제로요, 이게 70세까지 기다려서 받으면 62세 때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70% 이상의 어떤 총액 기준, 수령액 기준으로 늘어나는 거죠. 76%.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한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받으려는 게 뭐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당장 돈이 필요해서 라는 그 이유를 댄 응답자는 전체 36%였대요. 더 높은 비율로 답변을 한 게 뭐였냐면 소셜 시큐리티 제도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프랙티컬하게 얘기하자면 연금이 바닥날까봐 걱정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44%가 이 사회보장국 돈이 바닥이 나가지고 연금 지불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거기에 내가 말하자면 그러한 상황을 접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를 담당한 금융기관에서는 신뢰의 위기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신뢰의 위기다. 결국 뭐냐,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신뢰의 위기라는 거죠. 최근에도 뭐 뉴스에 나온 거지만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의 변화가 있었죠. 최근 뉴스죠. 이번 달 초였으니까요. 미국이 이제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채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자 부담이 정부 차원에서 늘어나다 보니 이게 정말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불안함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등급 변화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였었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요.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국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이거는 미국 역사상으로는 두 번째 있었던 거죠. 2011년도 때 이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부채 상한 위기에 따라서 이 미국 정부의 대응이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 신용등급을 낮췄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결국 신용등급 강등한 것이 이번에는 신규 지출이, 정부 지출이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또한 감세까지도 기존 정부에서 이어져 왔었던 것,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것, 그리고 메디케어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가 낮아졌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유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신용등급을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가도, 미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죠.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내가 지급해야 되는, 정부가 지급해야 되는 이 이자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또한 이게 부채 부담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규모가 뭐 25조 달러가 넘어섰는데, 실제 지금 부담하고 있는 부채 금융 비용 이자만으로도 거의 그 과세죠. 세금, 그 미국에서 과세하는, 그리고 증세하는 그 기준의 33%에 달하는 1조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새로운 또 국제 발행에 대한 계획을 미국 재무부에서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보여지듯이 이 굉장한 부담, 금융 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죠. 1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거니까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요. 굉장한 건데, 결국은 이와 같은 배경이요, 우리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또는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배경에서요, 각각의 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은퇴연금 또는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할지를 물어봤는데요. 총액으로는 1.27이니까 127만 불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대체로 한 5,000불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상한다 했다네요. 그러면 5,000불이니까 뭐 5,000불이 개인이면 뭐 부부, 가구, 하우스홀드를 놓고 보면 뭐 10,000불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렇게 필요하다 라는 거죠. 부부 하나의 제너레이션을 놓고 보면. 그러면 그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이 있느냐, 사회보장 국가 연금을 제외하고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본인의 대부분은요 가지고 있는 캐시를 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내가 뭐 화수분이 아니고서야 현금은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오래 살면 그 현금이 또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불안함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어떤 은퇴 플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은퇴 플랜,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렌탈 인컴에 대해서 14%, 어뉴이티 10%,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10%, 또는 뭐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게 결국 은퇴를 대비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금,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라는 것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 은퇴를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골고루 다 준비를 하되, 특히 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반드시 구비해 놓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58%가 현금, 본인이 가진 그냥 현금을 뽑아 쓰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현금이 얼마냐라는 절대값의 문제도 있겠지만, 절대값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그 현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내 어떤 현금 규모와 무관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우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나의 어떤 재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일정 규모의 현금 흐름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능하다면, 또는 나의 배우자가 같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확보된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냐. 그런 면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인베스트먼트, 리타이먼트 플랜, 뭐 렌탈 인컴 있는데,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한 것, 그리고 또한 어뉴이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면 내가 자산이 얼마냐와는 무관하게, 자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은퇴 현금 흐름, 소득으로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산이 많다면 이런 거죠. 재산이 많다면 이걸 전체를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고, 일부를 그와 같은 현금 흐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함으로써 나머지 것들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자유롭게 또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구체적인 그 은퇴를 대비한 현금 흐름 준비를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이 뉴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각 개개인들이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